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기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폴 엘류아르의 죽음, 사랑, 인생이라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폴 엘류아르, 라모르, 죽음, 라무르, 사랑, 라비, 인생. 에, 그 엘류아르는 지난번에도 자유라든지 한 두 편 시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 현대 시인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촌실주의 활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촌실주의 그런 문장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아, 오늘 보게 될 시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 근데 현대시라는 것이 음, 의미 추구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에? 오히려 그 의미로부터 해방되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 엘류아르 죽음, 사랑, 인생. 요 사진은 그 엘류아르가 세 번째 결혼한 그 도미니크라는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음. 자, 도미니크 엘류아르는 일생 동안 이제 세 번 결혼을 했는데, 그 먼저 조금 볼까요? 아, 그 첫 번째가 이제 이 갤라라는 여인이고, 아, 20대 초반에 결혼한 거죠. 그 다음에 아, 니쉬가 엘리아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뭐 여인들은 다 뮤즈라고 할 수 있죠. 음. 아, 이건 엘리아는 40대쯤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니슈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에, 마지막으로 50이 좀 넘었나? 그때 그 도미니크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니쉬의 죽음에서 이제 절망에 빠졌다가 그 도미니크를 만나서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아, 갤라는 음, 전시주 화가로 유명한 달리한테로 가죠. 아, 음. 자, 그러면 먼저 볼 엘류아르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그 조윤경 씨의 엘류아르 시선집이라는 에, 시집이 나왔는데 음, 한 2년 전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에, 음, 비교적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여기다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폴 엘류아르 1895년에서 1952년. 그러니까는 어, 그 50대에 죽었죠. 자, 1895년 파리 외곽에 있는 생드니에서 태어났는데 본명은 의셴 에밀 볼
그랑델이고 엘리아라는 필명은 외할머니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회계사였던 아버지 부동산 업으로 성공한 덕분에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엘리아르는 폐결핵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1912년부터 14년까지 스위스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합니다. 이때 이제 보들레르, 아폴리네르, 휘트먼 등의 작품을 읽고 자극을 받아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갤라라는 여인을 만나갖고 1817년 몇 살이야? 22인가? 23인가? 그때 이제 결혼했죠. 이듬해 딸 세시를 얻었고, 그러나 훗날 갤라가 살바도르 달리와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이혼을 하게 되고 34년 그 엘리아르의 나이 39세 때군요. 34년에 니쉬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 그 갤라나 니쉬나 다 엘리아르 씨의 막대한 영향을 끼쳤죠. 엘리아르는 사랑이 없이는 뭐 거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인이죠. 그다음에 이에 앞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엘리아르는 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에 평화주의 및 자유주의 사상을 품은 첫 시집 의무와 불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루이 아라공, 앙드레 브루똥, 자라 등과 만나서 다다이즘 운동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때 동물들과 그들의 인간들, 인간들과 그들의 동물들이라는 시집을 발표하고 삶의 필연성과 꿈의 결과 이런 시집 등을 통해서 다다이즘 성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1924년에는 약 7개월간 혼자 세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 잠적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초현실주의 운동에 앞장선다. 그 후 1936년까지 초현실주의 절정기의 작품을 선보이는데 그중 걸작으로 꼽힌 시집으로는 고뇌의 수도, 대중의 장미, 비옥한 눈 등이 있다. 엘리아르는 1936년 스페인 내전을 목격하고 참여 시인으로 변모한다. 시인이 현실 세계 속에 재통합되기를 바란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에 전념한다. 1942년 공산당에 재가입하고 저항 시의 백미로 알려진 시와 진시를 펴낸다. 영국 공군은 이 시집에서 실린 시 자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글씨죠. 를 비밀에 인쇄하여 독일군 점령하에 프랑스에 뿌려 희망과 위안을 전했다. 정전 이후에 엘리아르는 세계 각지에서 강연하며 인간에 대한 신뢰와 연대의식을 고취했으나 1946년 그러니까는 니쉬하고 결혼한 게 34년이라고 그랬죠. 34년이니까 한 12년밖에 함께 못 살았네요. 그죠? 니쉬하고. 그래서 이때 그 니쉬의 사망이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니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자 깊은 절망과 공허에 빠진다. 그 후 민중의 평화, 자유, 독립을 위해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등지에서 강연하다가
1949년 도미니크를 만난다. 그래서 다시 생의 기쁨을 되찾고 그녀와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3년 후 1652년 폐렴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게 되죠. 음. 그의 마지막 시집 끊임없는 시는 사후에 출간된다. 아, 음, 자 인류아를 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고 아까 본 그 사진이죠. 갤라, 그 니쉬, 그다음에 도미니크. 음, 자, 이 시는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예, 뭐 3년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1년은 그 니시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주 견디기 힘든 그 니시의 죽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절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그 도미닉을 만나서 다시 그 사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삶의 불꽃을 되살리는 그런 내용인데 사랑이죠. 그 이 시의 제목이 지금 죽음, 사랑 그리고 인생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3년은 라비 그 인생, 삶. 여기서는 이제 어떤 새로운 희망, 아, 어떤 여기서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좀 더 폭넓게 그 보편화되는 그런 그 사랑의 어떤 새로운 희망, 삶의 희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사랑, 인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에, 자 그러면은 음, 아, 이제 시를 보도록 하죠. 음. 그래서 여기하고 다음 슬라이드 여기 요 두 개 슬라이드가 이제 1년인데 옷이 죽음에 관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두 개 슬라이드 요것이 하나 둘 요것이 이제 사랑 그 다음에 하나 둘 요것이 이제 인생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좀 파악해야 이 시가 그래도 접근이 에, 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수두룩하죠. 자, 기니까 그냥 직접 아, 원문과 대조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년씩 먼저 번역문을 읽고 그 다음에 원문 대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년 하겠습니다. 죽음, 사랑, 인생, 볼 엘류아르. 어떤 접촉도 어떤 메아리도 없는 헐벗은 슬픔으로 나는 이 깊고 거대한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순결한 문이 달려있는 나의 감옥에 누워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현명한 사자처럼 자신의 허무 외에 있는 어떠한 왕감도 거부했던 사자처럼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며든 돌로 인해 나는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다. 고독은 내게 피보다 더 생생해 보였다. 나는 삶과 결별하고 싶었으며 나는 죽음으로 죽음과 함께하고 싶었다. 나의 마음을 공허에 돌려주고 다시 그 공허를 삶에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아무것도 창률에 서린 길마저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앞에도 뒤에도 온전히 아무것도 없도록. 예전에 나는 두 손 안에 얼음덩어리를 녹여버리기도 했었고 사라져가는 삶의 욕망으로 겨울철에 뼈대를 없애기도 했었다. 자, 쉽게 이해가 잘 되질 않죠. 자, 그럼 원문을 보겠습니다. La mort, l'amour, la vie. 자, j'ai cru pouvoir briser la profondeur de l'immensité par mon chagrin tout nu, sans contact, sans écho. 자, j'ai cru, 난 생각했다. croire 동사죠. 뭘? pouvoir briser, 뭐 부실 수 있을 거라고. briser, 부수다, 파괴하다. 그래서 무너뜨리다고 이렇게 했는데 La profondeur de l'immensité. profondeur, 깊이죠. profondeur, 깊이. l'immensité, 뭐 거대함. 그래서 이것을 그 직역을 하면 그 거대함의 깊이 이렇게 될 텐데 거대함의 깊이를 무너뜨린다. 뭐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의역을 해서 그 깊고 거대한 공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깊고 거대한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두째 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Par mon chagrin tout nu, sans contact, sans écho. chagrin은 슬픔이죠. 고통, 슬픔. 뚜니 뭐 벌거벗은, 뚜는 강조고, sans contact 어떤 접촉도 없이, sans écho 메아리도 없이. 그러니까 어떠한 접촉이나 어떠한 메아리도 없이 헐벗은 슬픔으로 나는 이 깊고 거대한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깊고 거대한 공간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 니쉬의 죽음으로 생긴 그런 그 깊은 절망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접촉도 어떤 메아리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안 만나고 뭐 메아리도 없으니까 아무하고도 이렇게 접촉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Je me suis étendu dans mon prison aux portes vierges. Je me suis étendu. 나는 누워 있었다. étendre 뭐 펼쳐느리다 뭐 그런 뜻인데 그래서 je me suis étendu 나는 누워 있었다 그런 뜻이죠. dans mon prison 감옥. 어떤 감옥? aux portes 문을 가진 감옥. vierge 순결한. 그러니까 순결한 문을 가지고 있는
순결한 문이 달린 나의 지옥에 나는 누워 있었다. 이것은 어떠한 접촉도 어떠한 미아리도 없는 이 말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순결한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무도 방문한 사람이 없으니까 문이 열린 적이 없는. 예? 그래서 어떠한 접촉도 없는 그런 문이니까 그 순결한 문이라고 이렇게 했겠죠. 아, 그러니까 어떠한 방문도 없었던 그런 감옥에 누워 있었다. 철저한 고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Comme un mort raisonnable qui a su mourir. 여기서 more는 이제 그 명사로 쓰인 건데, raisonnable 뭐 현명한, 그 합리적인 뭐 뜻이죠. 그런 현명한 죽은 자, qui a su mourir.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죽는다는 것이 뭔지 알았던 그런 그 현명한 사자처럼. 음.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음을 작정하고 지금 사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현명한 사자처럼 그렇게 나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감옥에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고. 이 감옥은 뭐 실제로 이 화자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일종의 그 비유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un mort non couronné sinon de son néant. 다시 이 죽은 자를, 이 사자를 또 구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꾸로네는 왕관을 씌우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논 꾸로네니까 이제 왕관이 없는 거죠. 시농 뜻은 내용, 내용은 허무. 시농은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 자신의 허무가 아니라면은 어떠한 왕관도 씌워지지 않은 그런 죽음. 그 자신의 허무 외에는 어떠한 왕관도 거부했던 사자처럼 나는 그렇게 감옥에 누워 있었다. Je me suis étendu sur les vagues absurdes du poison absorbé par l'amour de la cendre. 이게 반복되는 거죠. 슈무스에 나는 누워 있었다. 여기서는 감옥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sur les vagues absurdes. vague는 뭐 파도, 물결 이런 뜻이죠. absurde는 이제 부조리한, 비합리적인 이런 뜻이죠. 부조리한. 그러니까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었다. 어떤 부조리한 파도냐면은 부화종은 독이죠. 독. 업소르베는 흡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업소르베 파그라무 드라송, 송들은 재, 불타고 남은 그 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에 대한 사랑, 그래서 재를 사랑하는 거죠. 타고 남은 그 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인하여
흡수된 독 이렇게 직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은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며든 독으로 인해 나는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었다. 자,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아, 의미 파악이 안 되면은 이 접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성드르는 죄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겠죠. 죽음. 이제 죽은 다음에 화장해갖고 남은 그 죄. 그러니까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죽음에 대한 사랑이겠죠. 음, 아, 그 엘리아르는 어떤 그 불새 있죠. 페닉스라는 거. 그 불새에 대한 어떤 그 믿음, 그 강박관념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새라는 것은 그 재 속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새를 말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재에서 다시 이제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 아, 그 이를테면 뭐 윤회하고도 비슷한 이제 그런 생각일 텐데,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죽음은 다시 부활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부활도 아주 젊은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이제 그런 건데, 아,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며든 독. 이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어떤 독이 되는 거죠. 어? 아, 이 독이 이제 죽음으로 이끄는 독이 되겠죠, 아마도. 음. 그래서 그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었다. 음. 이건 뭐그 인간 삶의 부조리 이런 의미겠죠. 아, 그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이클이 어쩌면 아, 굉장히 부조리하죠. 근본적으로. 아, 이게 또 정확한 의미를 에,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유추를 해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유추보다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며든 독으로 인해 나는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접촉도 어떤 메아리도 없는 헐벗은 슬픔으로 나는 이 깊고 거대한 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순결한 문이 달린 나의 감옥에 누워 있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현명한 사자처럼 자신의 허무 외에는 어떤 왕관도 거부했던 사자처럼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며든 독으로 인해 나는 부조리한 파도 위에 누워 있었다. 그다음 그 1년의 계속입니다. 여기까지가 1년이에요. 고독은 내게 피보다 더 생생해 보였다. 나는 삶과 결별하고 싶었으며 나는 죽음으로 죽음과 함께하고 싶었다. 나의 마음을 공허에 돌려주고 다시 그 공허를 삶에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아무것도 창률에 서린 길마저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앞에도 뒤에도 언제 아무것도 없도록 예전에 나는 부소한 얼음덩이를 녹여버리기도 했었고 사라져가는 삶의 욕망으로 겨울철 뻗어를 없애기도 했었다. 굉장히 어려운데 자 원문 보겠습니다.
La solitude m'a semblé plus vive que le sang. 이제 고독은 플리크죠. 비교급 피보다 더 vive, 생생한, 어, 더 생생해 보였다. 일마 송블레, 송블 모모처럼 보이다. 음, 고독은 내게 피보다 더 생생해 보였다. Je voulais désunir la vie. désunir은 뭐 불화하게 하다, 떨어지다, 헤어지다 이런 뜻인데, 음. 그러니까 아, 나는 삶과 결별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음. 그러니까 삶을 떠나고 싶었다. 음. 아,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연인의 죽음으로 해서 어떤 삶의 의욕이 사라진 거죠. 음. 음. Je voulais partager la mort avec la mort. 지오라면 partage는 이제 나눠 갖다 이런 뜻인데 la mort 죽음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나눠 갖다 이렇게 되죠. 그 죽음으로써 죽음을 나눠 갖다. 아, 무슨 얘기일까요? 아마도 그 죽음을 통해서 나는 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니슈의 죽음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따라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겠죠. 아, 음. 그다음에 rendre mon cœur au vide et le vide à la vie. 네, rendre 돌려주다. 뭐 je voulais rendre 이렇게 연결되겠죠. 나는 또 mon cœur 내 마음 au vide 공허 그 공허에 돌려주고 싶었다. 또 그리고 le vide 그 공허를 알라비 삶에 다시 돌려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 뭡니까? 그래서 아무후들라 송들 이거하고 좀 관련되겠죠. 그 쟤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는 음.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 공허에 돌려준다는 것은 이제 그 죽는 거죠. 피드는 이제 그 아, 다 무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리고서 뭐 이것은 뭐 재나 마찬가지죠. 앞에 나오는 송들은 그리고 그 재로부터 다시 이제 소생하는 것 그걸 갖다가 비드 그 공허를 다시 또 삶에 돌려주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윤회하는 거죠. 죽음 다음에 다시 에, 소생하는 거.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죽고 싶었고 또 다시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음. Tout effacer, qu'il n'y ait rien, ni vitre, ni buée. effacer 지우다.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싶었다. 아, 아, 어, 그다음에 qu'il n'y ait rien, 에, il n'y ait rien 아무것도 없었다. 니 비트르 이건 창유리 또니 뷰에는 그 유리에 서리는 그 김, 우리 그 유리에 김 서린다 그럴 때 그 김을 말하는데,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즉 창유리에 서린 김마저도 모두 지우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낭비지 않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 완전히 그 제가 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음, 음, 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제 강렬한 열망이죠. 또 ni rien devant, ni rien derrière, rien entier. 앞에도 아무것도 없고, rien derrière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 rien entier. 그러니까 전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어, 그러니까 앞에도 뒤에도 온전히 아무것도 없도록 모든 걸 어, 지우고 싶었다. Je vais éliminer les glaçons de mes joints.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시제가 슈블레 이게 반과거, 과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복합과거, 과거인데 여기는 아베 엘리멘 이것이 대과거로 되어 있어요. 대과거라는 것은 과거 이전의 과거죠. 과거 이전의 과거. 그래서 이것은 아, 이 과거의 일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일을 말하는 거겠죠. 대과거니까. 그 엘리미네는 뭐 이것도 뭐 없애다, 지우다 이런 뜻인데, 음, 음, 글라송은 그 얼음 조각, 얼음 조각, 음, 대명 슈앙트. 그러니까 슈앙트는 이제 합쳐진 뜻이죠. 그러니까 합쳐진 손에 그런 얼음 조각. 그러니까 두 손 안에 있는 얼음 덩어리 이런 뜻이겠죠. 음. 그걸 엘리민 한다는 것은 그 손에 옮기다가 그 얼음 덩어리를 다 녹이 없앤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과거에 나의 열정을 내가 갖고 있는 열정을 삶에 대한 열정을 지금 비유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j'avais éliminé l'hivernal ossature. 그 히베르날이라는 말은 그 그 겨울 이베리의 어떤 형용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불사제에는 페리오드 디베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이죠, 겨울철. 그 겨울철에 오사뚜르는 뼈대, 예, 뭐, 를 말하는데 이것도 참 이 이미지가 얼핏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뼈대 이런 의미일 텐데 나는 겨울철에 뼈대를 없애기도 했었다. 글쎄요. 모든 차가운 것들의 그런 근원을 다 내 열정으로 녹여가지고 사라지게 한다. 뭐 그런 의미일 것도 같은데, 아, 음, 아, 분명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tu veux de vivre qui s'annule. 음. 아, 이때 veu는 뭐 바람, 욕망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veux de vivre 삶의 욕망이죠. 삶의 욕망. 음. 기산이 이 사닐르는 시제가 또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져버린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욕망으로 나는 손안 얼음 덩어리도 또 겨울철에 그런 뼈대도 다 녹여버렸다, 없애버렸다.
아,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삶의 욕망이 산유일르 아, 없어지는 거죠. 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독은 내게 피보다 더 생생해 보였다. 나는 삶과 결별하고 싶었으며 나는 죽음으로 죽음과 함께하고 싶었다. 내 마음을 공허에 돌려주고 다시 그 공허를 삶에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아무것도 창유리에 서린 길마저도 모두 지우고 싶었다. 앞에도 뒤에도 온전히 아무것도 없도록. 예전에 나는 두 손 안에 얼음덩어리를 녹여버리기도 했었고 사라져가는 삶의 욕망으로 겨울철에 뼈대를 없애기도 했었다. 자, 여기까지가 1년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 제목에서 아, 지금 죽음, 사랑, 인생 이렇게 3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죽음에 해당하는 1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그렇고 이제 2연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럼 2연으로 넘어가죠. 요 2연의 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2연 사랑. 음. 그런데 내가 왔다. 그래서 불은 다시 살아났다. 어둠은 물러났고 저 아래 한기는 별처럼 빛이 났다. 너의 투명한 살로 대지는 뒤덮였고 나는 다시 가벼워짐을 느꼈다. 네가 와서 고독은 극복되었다. 나는 지상에서 안내자를 갖게 되었고 내 갈 길을 알게 되었으며 터무니없던 과거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앞으로 전진했으며 공간과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다. 자, 이제 다시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꼭 그렇게 대입할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 그 니슈라는 여인이 죽고 나서 그 도미니크를 만나게 돼서 다시 사랑을 찾아서 그 삶의 불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u es venu. Le feu s'est alors ranimé. 아, tu es venu. 네가 왔다. 여기서 뒤에는 뭐 대체로 그 세 번째 부인 도미니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Le feu s'est alors ranimé. 불이 한임에 되살아나다 이런 얘기죠. 이거 불은 이제 어떤 생명의 불꽃이겠죠. 생명의 불꽃. 생명의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L'ombre a cédé, le froid a donc bas s'est étoilé. 그 l'ombre, 뭐 어둠. 그 어둠이 아세데 물러갔다. 어둠이 물러가고 le froid, 뭐 추위, 한기, 차가움. le froid a donc bas. 그러니까 그 어두움 엉을 때 롱불이겠죠. 그 어두움의 그 냉기 그 그게 아니구나. 여기서 엉바는 그냥 그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군요. 보니까 그 엉바 저 아래 엉바 저 아래 그 냉기가 세 때뚜알레 이런 표현이 참 정말 빛나는데 에뚜알레라는 말은 뭐 빛나게 하다 별이 총총히 빛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아, 저 밑에 있던 그 한기가 오히려 이번에는 그 별처럼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래 한기는 별처럼 빛이 났다.
이때 앙은 그냥 전치사를 보는 게 좋겠네. 이건 그 중성대명사 엉이 아니고 그 엉바니까 엉바. 저 아래에 그 한기. 뭔가 별처럼 빛이 났다. 아, Elle a terre c'est recouverte. 그 대지는 terre, 땅. 대지는 후쿠베르, 후쿠베르트. 뭐 다시 뒤덮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 후쿠베르트 de tache claire. 뭘로 뒤덮이냐면은 tache claire. 어떤 투명한, 맑은, 밝은 너의 살로, 투명한 너의 살로 대지는 다시 뒤덮였다. 아, 아, 너의 투명한 살로 대지는 뒤덮였고, je me suis senti léger. 나는 느꼈다. léger, 가벼움을 느꼈다. 음, 그러니까 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얘기죠. Je me suis senti léger. 나는 다시 가벼워짐을 느꼈다. Tu es venu la solitude et vaincu. Tu es venu. 여기 어, 이게 반복됐네요. Tu es venu. 내가 왔다. 그래서 la solitude était vaincue. 그 고독이 극복되었다. vaincu. 고독은 극복되었다. J'avais un guide sur la terre. 그리고 나는 guide, 어떤 안내자를 갖게 됐다. sur la terre. 이 지상에서 안내자를 갖게 되었다. 아, 그 안내자는 뭐 듀, 도미니크겠죠. 그다음에 je savais me diriger, je me savais démesurer. 나는 알게 되었다. je savais me diriger. diriger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디리제를 내 갈 길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갈 길을 알게 되었고, je me savais démesurer. démesure는 그 정상을 벗어난 뭐 지나치게 큰 과도한 뭐 이런 뜻인데, 그것도 좀 그 의미가 약간 모호하긴 한데, 나는 그 내가 드뮤질에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여기서 터무니없던 과거를 깨닫게 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 니쉬가 죽은 후에 어떤 느꼈던 죽음 충동, 그 자살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그 데뮤지크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런 얘기 같아요. 분명치 않지만. 그다음에 j'avance, avance는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이죠. 나는 앞으로 전진했으며 je gagnais de l'espace et du temps. 나는 에스파스 공간과 뒷땅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다. 아까 처음에 죽음에서는 나는 감옥에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나는 앞으로 전진했으며 공간과 시간을 획득하게 되었다. 뭐
비교적 의미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연 계속입니다. 나는 너를 향해 나아갔고 끝없이 빛을 향해 나아갔다. 삶은 육체를 갖게 되었고 희망은 그것을 펼치게 되었다. 잠은 꿈으로 넘쳐오르고 그리고 밤은 새벽에 신뢰의 눈길을 약속했다. 내 양팔의 빗살은 안개를 헤쳐 퍼져갔고 내 입술은 첫 이슬로 치워졌다. 황홀한 휴식은 피로를 몰아냈고 그리고 나는 내 생의 처음의 날들처럼 사랑을 헤쳐냈다. 아주 밝고 활기찬 그런 내용들이죠. 사랑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j'allais vers toi, j'allais sans fin vers la lumière. 아, 나는 너를 향해서 나아갔고 또 나는 sans fin 끝없이 vers la lumière 빛을 향해서 나아갔다. 나는 너를 향해 나아갔고 끝없이 빛을 향해 나아갔다. La vie avait encore 그 삶은 ancore는 육체죠. 그 삶은 육체를 갖게 되었고 l'espoir tendait sa voile 희망 희망은 그 돛, 그 돛을 펼치게 되었다. Le sommeil ruisselait de rêve 그 잠은 휘슬에는 뭐 넘쳐흐르다 이런 뜻인데 de rêve 그 꿈으로 넘쳐흐르고 이건 뭐 행복한 꿈이겠죠. 그리고 elle ne promettait à l'aurore des regards confiants 밤은 promettait 약속했다. à l'aurore 새벽에게 뭐를 des regards confiants 시선 confiant 신뢰하는 믿음에 그러니까 이 밤도 어떤 절망의 밤이 아니라 새벽에 찾아올 그런 희망의 희망을 예고하는 그런 밤이 되겠죠. 밤이 새벽에게 신뢰의 시선을 약속했다. 그리고 밤은 새벽에 신뢰의 눈길을 약속했다. Les rayons de tes bras entrouvraient le brouillard. rayon, 빗살, de tes bras. 그러니까 너의 두 팔의 그 빗살은 내 양팔의 빗살은 그러니까 엉투브리르 이것은 뭐 원래는 그 우브리르 아드미 그러니까 반쯤만 열다 약간 열다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은 그 꽃봉오리가 살포시 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그 엉투브리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너의 그 양팔의 그 빗살이 그 안개를 열어제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내 앞에 펼쳤던 그 뿌연 그런 안개들이 이렇게 거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네가 반겨주는 그 양팔에서 비춰주는 그 빛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 양팔의 빗살은 안개를 헤쳐나갔고 ta bouche était mouillée des premiers rosés 너의 입술은 무예 적셔지다 무예 포미의 첫 번째의
호세 이슬이죠. 아, 그러니까 내 입술은 첫 이슬로 어, 적셔졌다, 쥐어졌다. 음, 그러니까 아주 그 로맨틱한 그런 표현인데, 아, 내 입술은 첫 이슬로 쥐어졌다. 그러니까 le repos évolue remplacer la fatigue. repos 휴식, évolue 뭐그 빛나는 뜻인데 그래서 황홀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황홀한 휴식은 헝플 대체하다. la fatigue 피로를 대체했다. 아, 음, 황홀한 휴식은 피로를 몰아냈고 et j'adore l'amour comme me promis jour. 아도레 숭배하다, 예찬하다, 열렬히 사랑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예찬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사랑을 예찬했다. 껌 암의 포메주 첫 번째 날들 나의 그 첫 번째 날들의 서처럼 나는 내 생의 처음의 날들처럼 사랑을 예찬했다. 내가 젊었을 때 처음에 그 사랑을 예찬하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을 예찬했다.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2연입니다. 사랑에 대한 시고, 그 다음에 3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은 이제 그 제목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1년, 죽음, 2년, 사랑, 3년, 인생, 라비. 여기서 어떤 새로운 희망이 누벨레스파, 새로운 희망이 전개가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들판은 경작되고 공장들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들판의 밀들은 넘실대는 물결 속에 둥지를 튼다. 포도 수확과 추수하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어느 것도 단순하거나 특이하지 않다. 바다는 하늘이나 밤의 눈 속에 있다. 숲은 나무들을 보여준다. 모든 집들의 벽은 서로 공통된 피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길들은 언제나 서로 만나게 된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les champs sont labourés. labourés는 이제 경작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생명의 불꽃이 돌아와서 삶의 활기를 되찾아서 그 들판이 이제 다시 활기를 띠고 이제 경작되는 거죠. 그리고 레지진 하이온 그리고 이제 공장들도 다시 불을 켜고서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Elle voulait faire son nid dans une urne énorme. 그 블레 밀이죠, 밀. 밀. faire son nid는 보금자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지어라면 밀은 그 보금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 당시에는 울루 에너 울루는 그 넘실거리는 물결 이런 뜻인데, 에너 거대한 물결.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밀은 그 거대한 물결 속에 그 보금자리를 둥지를 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들판의 밀들은 넘실대는 물결 속에 둥지를 튼다. 말은 음, 그, 그 들판에 밀들이 아주 풍요롭게 그 추수되는 그런 풍경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밀밭의 그 밀들이 이렇게 거대한 그런 물결을 이루면서 아, 그 밀들이 익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그다음에 La moisson, la vendange ont des témoins sans ombre, sans nombre. moisson 수확이란 뜻이고 추수. 그다음에 vendange는 이제 포도 수확이죠, 포도 수확. 직역을 하면 그 추수와 포도 수확은 témoin, 뭐 증인, 목격자 이런 뜻인데, 아, 그 많은 증인을 갖고 있다. 썩농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포도 수확과 추수하는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아,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들판이 경작되고 공장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어, 또 들판에 그런 어, 밀 밀들의 그 거대한 물결이 그 물결 속에서 밀이 익어가고, 그리고 또 그 밀을 수확하고 또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rien n'est simple ni singulier. singulièr는 뭐 특이한, 이상한 그런 뜻인데, 음, 그래서 아무것도 단순하거나 샘플하거나 또 특이하지 않다. 아, 이건 이것은 이제 그 개인의 서사에서 그 인류의 서사로 보편적인 서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음? 아,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뭐 그런 하나의 들판이나 뭐 어떤 하나의 상황만 이렇게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상황이 또 생명으로 활기가 넘치고 아, 음, 보편적으로 이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La mer est dans les yeux du ciel ou de la nuit. 이게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역은 바다는 넉레지 눈 속에 있다. 뒤시에 하늘 혹은 밤. 바다는 하늘이나 밤의 눈 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다는 하늘이나 밤의 눈 속에 있다. 아, 음, 음,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어떤 세상의 풍요로움과 어떤 생명력을 지금 얘기하니까 이 바다도 이제 그런 풍요로운 바다를 말할 텐데, 그것이
하늘의 눈 속에 있다. 밤의 눈 속에 있다. 아, 어렵네요. 그다음에 La forêt donne aux arbres la sécurité. 그 지금 숲은 나무들에게 준다. 뭐를 la sécurité. 그 안전함, 을 준다. 그래서 숲은 나무들을 보호해주고, La forêt donne aux arbres la sécurité. Et les murs des maisons ont une peau commune. Les murs des maisons. 그 집들의 벽은 근데 뽀는 피부인데 피부, 피부 어떤 껍질. 꽃민들은 공통의, 그러니까 공통된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근데 이 꽃민느라는 그 공통의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인류의 그 연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인류가 그런 인류의 연대하고 관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 집들이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옴기종기 한데 모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또 Elle roule toujours se croise. 스쿼제는 이제 교차하다 이런 뜻이죠. 스쿠라제. 그래서 그 길들은 세상의 모든 길들은 언제나 서로 교차한다. 서로 만난다. 또한 모든 길들은 언제나 서로 만난다. 그래서 어떤 그 프라테르니테, 그 우애 그런 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서로 귀 기울이도록 만들어졌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훗날 아버지가 될 아이들을 갖게 될 것이고, 불도 없고 장소도 없이 아이들은 인류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 그들의 조국, 모든 사람들의 나라, 모든 시대의 나라를. 어떤 희망찬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Les hommes sont faits pour s'entendre. s'entendre 서로 이렇게 듣는 거죠. 서로 귀를 기울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고독하게 혼자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로 귀를 기울이면서 타인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pour se comprendre 서로를 이해하고 또 pour s'aimer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진 거다. 사람들은 서로 귀 기울이도록 만들어졌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ont des enfants qui deviendront pères des hommes. 그래서 옹은 이제 les homme가 주어져. 사람들은 ont des enfants 어린아이를 갖는다. 어떤 나이? 그 아이는 qui deviendront 뭐뭐가 될 것이다. père des hommes. 그러니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또 아버지가 되고 또 다시 어린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는지 아, 그런 순환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죠. 또 ont des enfants sans feu ni lui. 또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갖게 되는데 sans feu 불도 없고 sans lieu 장소도 없는. 이때 이게 이제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 아마도 이 feu는 그 전쟁의 불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또 이 온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뭐 어느 특정한 곳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장소도 없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qui réinventeront les hommes. 여기서 끼는 les enfants. 또 그 아이들은 다시 창조할 것이다. les hommes. 사람들, 인간들을.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다시 아버지가 다시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또 인간들을 창조한다. 이런 다시 건설한다. 사람들은 훗날 아버지가 될 아이들을 갖게 될 것이고 불도 없고 장소도 없이 아이들은 인류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다음에 et la nature et la patrie.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자연과 레 파트리 그들의 조국, 그들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다. 그다음에 셀레드 뚜레좀 그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나라. 이때 셀레는 파트리를 말. 모든 인류의 조국, 모든 인류의 고장. 또 셀레드 뚜레똥 모든 시대, 모든 시대의 나라. 언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라. 그러니까 인종차별도 없고 또 시간의 구별도 없는 이제 그런 평화로운 나라. 그런 파라다이스의 조국을 건설할 것이다. 음. 자,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볼 엘리아르의 죽음, 사랑, 인생, 라모르, 라묵, 라비라는 시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